중학년 2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2단원 한글에 대해서 학습할 국어 방현지 선생님입니다. 지금까지 EBS의 국동 선생님과 많은 내용을 학습했는데요. EBS 강의도 내용이 참 좋지만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학습 습관이 많이 무너져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수업의 양이라든지 그 내용이 다소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단어는 선생님이 직접 제작한 영상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앞으로 선생님과 국동 선생님이 함께 여러분들을 지도하게 될 겁니다. 자, 지금 빈 교실에서 선생님의 핸드폰, 그다음 핀 마이크,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준비한 빈 프로젝터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기계를 다루는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걸 설치하는데도 지금 1시간이 넘게 빈 교실에서 낑낑대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화질, 음질이 다소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의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 PPT를 활용해서 수업을 하는데 각 PPT 페이지마다 수업 영상을 잘라서 만들 예정이에요. 다소 수업의 흐름이 어색하게 느껴지더라도 아, 우리 선생님이 애쓰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학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단원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2단원의 대단원은 한글과 국어 생활입니다. 우리는 평소에도 문자 생활 또 음성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자, 그 한글의 기원에 대해서 먼저 학습하게 될 것입니다. 소단원 1의 제목은 한글의 창제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88쪽을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 단원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중3에도 그리고 고등학교에 가서도 연계해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찬찬히 기초를 다져놓으면 고등학교 때도 편하게 학습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모든 친구들 다 처음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하나씩 선생님이 열심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습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공부를 잘하려면 교과서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게 있죠? 그게 바로 뭘까요? 네, 여기 있는 학습 목표입니다. 근데 대부분 교과서 내용에 집중하지 학습 목표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학습 목표는 말 그대로 그 학습을 통해서 도달해야 하는 점, 즉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출제하실 때 가장 먼저 염두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따라서 학습 목표가 무엇인지 그 목표와 관련된 내용을 학습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이번 단원의 학습 목표 교과서 보고 같이 볼까요? 한글의 창제 원리를 이해한다 입니다. 자, 어려운 단어가 있죠? 창제 원리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창제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떤 것을 처음 만들거나 어떤 것을 정한다라는 의미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한글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는 것부터 우리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 90쪽에 있는 사파를 선생님이 칠판에 띄워놓고 있습니다. 칠판에 있는 영상이 조금 흐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90쪽의 내용을 봐주시면 됩니다. 앞에서 이 단원이 다소 어려운 단원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런데 선생님은 이 단원을 학습할 때 국어교사로서의 자부심을 가장 강하게 느끼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문자 중에 여러분들 대답해 보세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매우 다양한 문자 중에 누가 만들었는지, 언제 만들었는지, 왜 만들었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가 밝혀진 문자 뭐가 있을까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다 언제 누가 왜 만들어졌는지 그 기원을 알 수 없습니다. 단 우리의 한글은 언제? 1446년에 정확히 얘기하면 한글은 1443년에 만들어졌는데요. 만들어지자마자 바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실제 문학작품에도 적용해 보면서 시험 과정을 거치죠. 그 시험 과정 3년이 지나고 1446년에 비로소 반포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월 9일 한글날을 기념할 때 이 1446년을 기준으로 그 날짜를 세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자 2020년에서 1446 빼니까 아마도 574도를 맞는 한글날일 겁니다. 즉 이렇게 우리의 한글은 언제 만들어졌는지가 분명한 문자입니다. 자, 또 누가 만들었죠?
유치원에 다니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알죠? 바로 세종대왕이 학자들과 함께 만든 문자입니다. 왜 만들었나요? 왜 만들었는지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그게 우리 학습 목표였죠? 왜 만들었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90쪽의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서 지금 이 문장 보면 당연하지, 우리말과 중국말은 다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 훈민정음이 창제되기 이전에는 이렇게 대화는 할 수 있지만 일반 백성들이 우리만의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을 적기 위해선 뭘 빌려올 수밖에 없었을까요? 네, 한자를 빌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자는 너무 문자 수도 많고 어렵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한자를 익힐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백성들은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문자를 통한 문자 생활은 할 수 없었겠죠. 그럼 문자 생활은 누구만의 전유물이었을까요? 그렇죠. 양반들만이 한자를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자라는 건 양반들의 어떻게 보면 특권을 나타내는 수단이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세종대왕은 안타깝게 여긴 거죠. 일반 백성들도 문자를 통해서 편하게 일상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참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담아서 만든 문자가 바로 훈민정음, 즉 한글인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자, 이 부분 다시 보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당시에는 역사적인 분위기나 배경으로 봤을 때 우리는 중국을 약간 섬기는 중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세종대왕은 우리나라 말과 중국말은 엄연히 다르다. 즉 조선은 조선만의 문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스스로 우리의 주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중국과 다른 나라야 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자주정신을 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배경에 담아내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다르다라는 것은 우리는 우리만의 고유한 문자, 고유한 나라이다 라고 하는 무슨 정신? 자주정신을 담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 이때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리석은 백성은요,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무시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어리석다라는 것은 불쌍한이라는 의미였어요. 지금과 의미가 달라졌죠? 자, 이런 까닭으로 불쌍한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문자에 실어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었다. 왜? 한자가 너무 어려우니까. 내 일을 가엾게 생각하여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처음에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드실 때 총 몇 글자였다? 28글자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내 일을 가엾게 누구를 가엾게 여겼죠? 문자 생활을 하지 못해서 불편하게 살고 있는 백성들을 불쌍하게 가엾게 생각했죠? 자, 백성을 사랑하는 군주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자, 우리 위에서는 우리나라와 중국이 다르다라고 함으로써 자주정신을 드러냈다면, 자, 이번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한자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볼까요? 백성을 사랑한다. 애민정신이라고 하죠. 뒤에서 정리할 겁니다. 애민정신을 담아냅니다. 그래서 28자를 만드니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모든 사람, 양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데 편안하게, 모든 백성이 우리만의 문자를 통해서 편안하게 생활하고자 할 따름입니다. 자, 일상생활에 편안하게 쓴다. 많이 쓰는 단어인데 실용적이다 이런 말 들어봤죠? 그래서 정리하면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었을 때는 3가지 이런 정신, 자주정신,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정신, 그리고 일상생활에 모든 백성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실용정신을 담아내게 됩니다. 자, 그 어떤 문자도 이렇게 만들어낸 의미를 밝혀진 문자가 없어요. 유일하게 우리 한글만이 이런 정신을 담고 있는 참 뼈대 있는 문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화면에 선생님이 칠판 지운 자국이 그대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교과서 90쪽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왜 만들었는지 정리했었죠? 그것과 관련해서 95쪽 학습 활동 2번 문제를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 고등학교 때 그대로 나옵니다. 어렵게 변하지도 않고요. 이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반드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훈민정음 창제 정신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다름을 알고 우리나라 말에 맞는 문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우리 이 부분에서 드러나 있는 창제 정신, 뭐가 있다고 배웠죠? 기억나나요? 우리는 중국과 다르다. 우리만의 문자가 필요하다. 우리 1번 부분에 어떤 정신? 자주정신. 자주정신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 부분입니다. 문자로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는 백성의 고통. 자,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이를 가엾게 여긴다. 자,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한자로 바꾸면 자, 두 번째 부분에는 애민정신. 애민정신. 사랑하다 애자에 백성 민자.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애민정신이 드러나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 세 번째 보시면 누구나 쉽게 익혀서 편안하게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든다. 양반만 쓰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백성이 편안하게 일상생활에서 편히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든다. 자, 일상생활에 쓸모있는 편리한, 그렇죠. 실용정신. 실용정신. 그래서 우리 훈민정음에는 이러한 세 가지 자주정신, 애민정신, 실용정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줄까요? 자, 우리 이거 묶어서 자, 한글을 창제할 때 드러나 있는 정신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창제정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훈민정음의 창제정신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골라라 라고 얘기한다든지 앞에서 살펴봤던 요 페이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이 부분에서 찾을 수 있는 창제 정신을 세 가지 써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중국과 다르다. 자주정신. 자, 문자 생활을 하지 못하는 백성들을 가엾게 여긴다. 애민정신. 모든 백성이 일상생활에 편히 쓸 수 있게 만든다. 실용정신. 세종대왕이 한글에 녹여낸, 훈민정음에 녹여낸 창제정신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교과서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없는 친구들 얼른 가지고 오시고 아직도 게임하고 있는 친구들 게임 꺼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거든요. 지금 빈 교실에서 굉장히 긴장되면서 수업 만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정성껏 수업에 참여해주기 바랍니다. 자, 교과서 89쪽부터 90쪽까지가 이번 학습에 우리 선생님이 목표한 분량이거든요. 우리 얼른 끝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보시면 문자의 탄생 훈민정음이라는 소제목 보이십니까? 교과서 보셔야 됩니다. 자, 훈민정음, 우리 한글을 만들 때 한글로 만드신 게 아니고 처음에 이름이 훈민정음이었죠? 자, 여러분들 아는 한자들이 눈에 띕니다. 어떤 글자가 보이나요? 요 민자도 알고요. 발을 정자도 알 것 같아요. 자, 음악할 때 그 음자입니다. 즉,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이다. 즉, 이 문자 하나에도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낸 세종대왕의 정신을 엿볼 수 있죠. 자, 교과서 같이 보겠습니다. 독창적이고 놀라운 음소문자. 어려운 단어 체크하세요. 세계 어떤 나라의 문자에서도 볼 수 없는 가장 과학적인 표기체계이다. 자, 이건 선생님이 막 자랑한 게 아니고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 교수가 실제 이렇게 한글을 칭찬한 내용입니다. 평가한 내용인데요. 자, 이 부분에서 우리 어려운 단어 하나 찾아볼까요? 이 부분 좀 어렵다 하는 단어 보이죠? 자, 어떤 단어? 음소문자라고 하는 부분 보입니다. 음소문자. 모르는 건 반드시 표시하셔야 됩니다. 자, 음소문자라는 거 어렵지 않는데요. 자, 여러분, 요거 발음 뭐는가요? 그렇죠. 이거 발음 끼우죠? 아, 옳지. 자, 그러면 요거는요? 오, 발음 우린 알고 있습니다. 자, 이거 발음 뭐예요? 선생님이 이거 이름 묻지 않고 발음 물어봤죠? 그럼 아마 이렇게 발음할 거예요.
기역이라는 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음소 문자예요. 즉 하나의 문자가 하나의 소리를 가지는 우리 한글 자음과 모음은 대표적인 음소 문자입니다. 음소 문자 무슨 뜻? 하나의 낱말이 아니죠? 하나의 음가. 요런 하나의 음가가 하나의 소리값을 가지는 문자를 우리는 음소 문자라고 한다. 자, 매우 놀라운 음소 문자이다. 매우 과학적이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특히 어떤 부분? 과학적이다. 한글을 그냥 하루아침에 만든 게 아니죠. 과학적인 원리를 담아서 만들어내시는데요. 그 과학적인 원리가 무엇인지 앞으로 살펴볼 겁니다. 자, 또 다른 평가가 있습니다. 아이고, 칠판을 좀 지워볼게요. 자, 또 다른 평가가 있는데요. 이번엔 일본의 대학 교수가 한글을 극찬한 내용입니다. 천년 한자 역사 속에서 탄생한 세계 문자 역사의 기적이다. 즉 한글은 그냥 우리나라만의 훌륭한 문자가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의 문자 역사를 통틀어 봤을 때 가장 손꼽히는 문자다라고 일본 대학 교수가 극찬한 내용입니다. 자부심 좀 느껴지나요? 자, 이렇게 유명한 학자들, 유명하지 않더라도 연구하는 학자들이 한글을 극찬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하나는 앞에 살펴봤습니다. 왜 만들었는지 그 창제 정신이 드러난 문자고요. 그 다음 아까 앞에서 살펴봤죠? 과학적이다. 그 과학적이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내용 그대로 선생님이 칠판에 띄우고 있거든요. 교과서 보면서 수업에 참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글은 어떻게 만들어졌기에 이런 찬사를 받는 것일까? 우리 앞에서 두 대학 교수가 우리 한글을 극찬하는 내용을 살펴봤죠?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길래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일까? 그 내용을 앞으로 살펴본다는 뜻이고요. 자, 잘 보겠습니다. 570여 년 전, 우리 아까 계산했죠? 정확히 얘기하면 올해로부터 계산하면 574년 전입니다. 우리말은 우리 글로 담을 수 없었다. 이렇게 대화는 했지만 이 대화를 담아낼 우리만의 문자가 없었다. 그래서 뭘 빌렸었다? 한자를 빌렸었다. 자, 말을 옮길 글자가 없어 중국의 한자를 빌려 쓴 조선. 자, 그런데 이 한자는 너무 어렵습니다. 선생님도 지금 한자 많이 어렵거든요. 공부해야겠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자 어렵죠? 백성들 맨날 농사 짓고 열심히 일하는 생계를 위해서 노력하는 백성들이 공부한다고 해서 다 터득할 수 있는 문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말과 글이 다른 데다. 즉 우리 조선 말과 문 한자는 다르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말을 한자로 표기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말과 글이 다른 데다 한자는 수가 많고 어려워. 엄청나죠? 그 수가 많고 어려워서 백성들은 문자로 소통하기가 힘들었다. 자, 너무나 당연한 부분입니다. 백성들은 문자로 소통하기가 힘들었다. 자, 우리 아까 정리했던 내용 떠올려 볼까요? 자, 한글 창제의 배경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창제 정신 머릿속에 기억나야 됩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글 창제의 배경인데요. 앞에서 살펴봤던 1번, 2번 내용을 간단히 정리한 겁니다. 자, 첫 번째, 한자로는 우리말, 이렇게 우리가 주고받는 우리말을 온전히 표현하기 어렵다.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미션을 줘볼까요? 선생님이 수업하는 이 한 1분 정도의 내용을 한자로 옮겨 적어보세요. 아무도 못하죠? 선생님도 못해요. 백성들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한자로는 우리말을 온전히 표현하기 어려웠고요. 두 번째, 한자는 글자 수가 많아 백성들이 익히기 어렵다. 자, 정리하면 자, 그 당시 한글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는 어땠다? 아이고, 칠판을 지운 적 때문에 잘 안 써지네요. 선생님 다음에는 이거 염두해서 수업하겠습니다. 문자 생활을 하기 어려웠다. 그 당시에 우리 조선은 문자 생활을 하기 어려웠다. 특히 누가? 백성들이. 양반들은 한자로 공부할 수 있었겠죠. 근데 백성들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문자 생활을 하기 어려웠다. 특히 백성들이. 그래서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들게 됩니다. 다음 넘어가 볼까요?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라이브 방송처럼 선생님이 엄청 실수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넓은 마음으로 봐주세요. 세 번째 내용입니다. 이에 세종대왕이 우리 앞에서 살펴봤어요. 누구나 쉽게 익혀
익숙한 부분입니다. 누구나 쉽게 익혀 읽고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드니 그것이 훈민정음이다. 자, 훈민정음 무슨 뜻?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 누구나 쉽게 익혀 읽고 쓸 수 있는 문자, 여기 담겨있는 창제정신, 일상생활에 편하게 쓸 수 있다.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정신? 실용정신. 우리 앞에서 살펴봤죠? 실용정신. 실용정신. 자, 한글은 오늘날 그 창제 원리의 과학성을 인정받아 어떤 부분이 과학적인 건지는 앞으로 살펴볼 겁니다. 그 과학성을 인정받아 더 많은 찬사를 받고 있다. 우리 앞에서 대표적으로 2명의 학자가 훈민정음 한글을 칭찬하는 내용 살펴봤었죠? 자, 우리 지금까지 1번부터 3번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자, 1번부터 3번의 내용에는요, 한글에 대한 외국 학자들의 무엇? 한글 되게 훌륭하다, 음소문자 최고 이러면서 천년 한자 역사 중에서 문자사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다라는 평가가 있었죠. 자, 학자들의 평가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다 다른 말로 창제한 까닭을 담고 있는 부분이 1번부터 3번 부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봐둬야 하는 부분,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까닭 잘 보셔야 되죠? 이게 화면으로 침범하면 안 되는데 자꾸 가게 되네요, 선생님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까닭. 자, 3가지 머릿속에 떠올려주세요. 그렇죠. 우리나라 말은 중국말과 한자 다르다. 자주정신이 있었고요. 또 백성들이 문자 생활을 하기 어려우니까 문자로 쓰고 싶은 내용이 있어도 답답해 하질 못해요. 그걸 불쌍하게 여겼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애민정신이 있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날로 익혀서 편안하게 썼으면 좋겠다. 실용정신 기억나시죠? 정리하면 세종대왕은 우리와 다른 한자를 사용함에 있어서 백성들이 겪는 불편함을 누구보다 깊게 헤아리신 분입니다. 그래서 백성을 사랑하는 큰 마음을 담아서 우리만의 문자를 만들죠. 그게 바로 훈민정음이었습니다. 자부심 갖는 이유 좀 이해가 되시나요? 좋습니다. 오늘 수업 이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 정말 절박한 마음이거든요.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생활습관 무너진 거 당연합니다. 어른인 선생님도 집에만 있다 보면 당연히 무기력해질 수 있어요. 근데 장기화되고 있죠? 우리가 언제까지 코로나 탓을 하면서 게임만 하고 새벽 늦게 잠들고 자가진단 부모님이 해주시고 이런 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돌아와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업 집중하셔야 됩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이유 무한반복되고 있죠? 그럼 나중에 시험 문제 출제될 수도 있겠네요. 자,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창제한 이유는 우리 앞에 90쪽 사파에 있었습니다. 훈민정음 서문에 있던 글이었는데요. 자,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다르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문자로 적지 못한다. 특히 누가? 백성들이. 그래서 이걸 불쌍하게 여겨서 28자를 만들었으니까 일상생활에 편하게 익혀서 편하게 써라. 이런 내용 담겨져 있었죠. 정리해보면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이유는 바로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한자를 통해서 문자 생활을 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자, 2번째. 1번과 2번 문제는요, 떨어뜨려서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상 같은 문제라고 보셔도 됩니다. 훈민정음에 담긴 창제 정신 3가지, 이번 수업에 선생님이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답할 수 있어야겠죠? 자, 나란말싸미 균기게 달아. 갑자기 무슨 말이냐고요? 이게 원래 훈민정음 서문에 쓰여져 있던 원래 표기대로 읽은 거예요. 자,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다르다. 우리는 중국과 다르다. 첫 번째, 자주정신. 자주정신.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었죠? 자,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자기 뜻을 문자에 적어서 하지 못하는 백성들이 너무 많았다. 내 일을 가엾게, 불쌍하게 여겨. 애민정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 다음 3번째, 날로 익혀서 편하게 일상생활에 사용해라. 무슨 정신? 실용정신이죠. 1번 문제, 2번 문제는요, 같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이유는 그 훈민정음에 담긴 창제 정신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과 다르므로 당연히 문자도 다를 수밖에 없고 또 백성들이 문자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일상생활에 편하게 문자 생활을 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만든 문자가 우리의 훈민정음입니다. 자, 수업이 첫 번째 이제 한글의 창제 원리의 첫 번째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선생님이 양을 좀 적절하게 조절한다고 했었죠? 이것도 집중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잘 안 들렸어요. 수업 내용이 좀 집중이 안 됐어요 하는 친구들은 밤에 이 수업 들으면서 자면 잠이 잘 올 겁니다. 그럴 때라도 활용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 이제 그 과학적 원리가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학습할 겁니다. 창제 원리 중에서 상형의 원리, 상형, 우리 역사 시간에 혹시 상형 문자 이런 거 들어본 친구들은요, 감이 올 겁니다. 우리 훈민정음 창제 원리 중에 상형의 원리에 대해서 공부할 테니까요. 교과서를 한번 읽고 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따봉 보이죠? 열심히 우리 같이 이 부분 수업해 봅시다. 자, 항상 수업의 마지막 부분에 선생님이 오늘의 한 문장을 소개할 겁니다. 국어 선생님이기도 하고 선생님이 문장 적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참 마음에 와닿는 문장들을 수집하고 있거든요. 선생님 문장 수집가인데요. 그중에 오늘 첫 번째 문장은 선생님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헬렌 켈러의 명언입니다. 자, 인생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지만 고통스럽죠? 이거 듣고 또 다른 강의 들어야 되죠? 담임 선생님이 왜 강의 안 듣냐고 전화하시죠? 모든 것이 고통이에요. 담임 선생님들은 아침에 오시면 왜 자가진단을 안 할까 전화하셔야 되고 왜 수업을 안 들었을까 전화해야 되고 우리도 고통스럽습니다. 인생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지만 또한 그것을 극복하는 행복으로도 가득 차 있다. 인생이 고통만 있으면 정말 살 의미가 없죠. 그렇지만 강의를 하나 끝냈을 때 뿌듯함, 자가진단을 제 시간에 했을 때 그 시간을 내가 지켰다라고 하는 뿌듯함, 선생님들은 한 명이라도 수업을 듣고 이해했을 때 그 기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행복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극복하는 과정이 우리 인생의 큰 행복이다라는 깨달음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자, 선생님 정말 많이 마음 써서 수업을 잘 만들고 싶었는데요. 아무래도 기술에 대한 그런 기술적인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화면도 생각했던 것만큼 선명하지 않고 음질도 어떻게 나올지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과 스스로 만든 학습 자료로 공부하고 싶어하는 선생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시고 선생님이 점점 발전하는 모습 보일 테니까 여러분들도 다음 시간 수업 교과서 읽고 참여해 주기 바랍니다. 자, 앞으로 남은 강의도 열심히 들어주시고요. 다른 과목 수업도 열심히 듣고 알찬 하루 보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